지난 6월 중순 일산 호수공원 풍경입니다. 정확하게는 6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쯤인데요.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이날이 약 6개월 만에 20회를 끝으로 심리상담을 종결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상담을 갈 때는 앞이 안 보일 만큼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종결인 만큼 그동안 고생했고 앞으로 응원한다는 의미로 선생님과 따뜻한 포옹을 하고 상담실을 나오니까 날씨가 갑자기 환하게 갠 거죠. 배실배실 웃음이 흘러나오는 이런 뿌듯하고 가벼워진 마음을 하늘도 눈치챈 모양이에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 이런 심리상담이 낯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닌가요? 저만 낯설었던 거 아니죠? 저는 친구에게 처음 심리상담을 추천받았을 때 이런 일로 심리상담까지 받아. 어차피 내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 되고 닥친 일도 다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상담받는다고 크게 달라지겠어? 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좀 내심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심리 상담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접한 적이 없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 상담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아실 거예요. 이 상담 종결이 내담자에게 자기 인생과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를요. 저는 처음에는 10회를 목표로 했다가 상담 종결을 앞두고 좀 일상생활에서 더 깊은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을 10회 더 연장했는데요. 이것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제 경우는 단기 상담에 속하는 편이었어요. 1년, 3년, 심지어 5년 이상 상담을 지속하는 내담자도 많은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심리적 내상,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6개월이면 별로 긴 시간이 아니죠. 게다가 인간은 성장하고 변하지만 또 잘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 자신이 진정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인간은 어떤 충격적인 계기로 하루아침에 변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심리 상담이란 무엇이고 왜 굳이 그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심리 상담을 받는지, 그리고 이 6개월의 심리 상담이 제 인생과 저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이런 불행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을 덮쳐버렸어요.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많지만 아프고 힘든 일도 많잖아요. 이 희로애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좀 그래도 예상이 되는 슬픔과 아픔은 평소에 마음의 준비를 해서인지 충격이 좀 덜한데요. 그렇다고 막상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슬프거나 아프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일을 맞닥뜨리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이때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좀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배신을 당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 인생의 방향키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데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겠는데 오늘은 뭘 해야 되고 내일은 뭘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머릿속이 텅 비었다는 말을 알 수 있었어요. 관용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뭐 미래를 향한 계획 이런 건 세울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뭘 해야 될지도 이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터널에 갇혀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무력한 기분을 난생 처음 느끼면서 이제 이런 날들이 쭉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쪽잠이라도 자고 밤 한 숟갈이라도 떠서 먹는 게 그냥 다행인 그런 힘겨운 날에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추천을 해줬는데요. 이 친구의 조언을 좀 반신반의하면서도 흘려듣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저는 주관이 뚜렷한 편인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타인이 좋다고 추천하거나 시키는 대로 은근히 잘 따르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심리 상담도 제 고집만 내세웠다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네, 신뢰할 수 있고 저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친구가 일단 한번 꼭 가보라면서 그냥 바로 연락처까지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제 생각과 판단은 놓아두기로 했어요. 그냥 그 친구의 아바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심리 상담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횟수도 그냥 친구의 조언대로 10번을 채우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서 잘 모를 때는 사실 뭐 그게 좋은지 싫은지 나와 맞는지 잘 맞지 않는지 유용한지 불필요한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심리 상담에 갖고 있던 어떤 편견을 내려놓고 이 10번을 경험하는 동안에 심리 상담이 뭔지 서서히 알게 되겠지. 그냥 이렇지 않을까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 상담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 이제 굳게 믿었던 그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한 그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예전처럼 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일상성을 회복하는데 이 상담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뭔지 잘 모른다고 했지만 내심 제 무의식에서는 이 상담에서 뭔가를 얻고 싶다 이런 기대감이랑 나름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처의 치유와 일상성의 회복도 상담의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게 상담을 받고 보니까 이런 거는 상담 효과의 일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기를 거듭할수록 심리 상담이란 결국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정으로 뭘 바라고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진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렇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나 성향은 제가 생각할 때와 타인이 저를 바라볼 때 이게 아예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엄청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아직도 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좀 또래보다 일찍 철든 아이였고 또 저는 제가 불만 불평이 많고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좀 밝은 성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주변에 물어보면
아니, 평소에 그렇게 밝던 애가 대체 무슨 심각한 그런 고민이 생겼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좀 평범하고 재주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좀 다재다능하고 유능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타인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제 면모를 저 스스로는 좀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좀 철이 없고 예민해서 가시돋쳤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존재는 좀 안타깝지만 저희 부모님이 유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시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제 때때로 좀 잘못된 자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모님이랑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좀 자식에게 의존하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한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뒤로는 제가 부모님에게서 독립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을 봐서 아시겠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좀 이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력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좀 이 불편한 감정이 늘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인간 관계가 또 타인이랑 마주했을 때는 이게 때때로 좀 저한테 독이 되는 인간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관계에서 좀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소중한 에너지와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좀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와 불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이 부모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그 상태로 성인으로 성장하면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어떤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지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심리 상담을 처음 받는 분들은 저처럼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는데 좀 미숙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상담에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점차 제가 제 자신과 제 감정을 탐색하는 데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질수록 좀 더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를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자기 자신과 제대로 대화할 줄 알고 이게 좀 익숙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타인과 하는 대화에는 몰두하고 익숙한데 정작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데는 참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타인과 나누는 대화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나와 대화를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모님은 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런 생각은 사실 정답도 없고 평생 안고 가는 고민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사춘기 때 좀 극렬하게 사로잡히는 고민이죠. 저는 사춘기를 순탄하게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정서적 억압과 통제가 심한 그리고 좀 절대적인 도덕적 당위성에 이제 사로잡히신 부모님 밑에서 성장기를 보낸 그런 영향도 있고요.
물론 제 기질이나 뭐 성향이나 주변의 뭐 다른 환경 등 이 기타 다른 요소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좀 뒤늦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한 이 사춘기를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심리 상담은 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겪거나 부모에게 배웠어야 할 어떤 감정, 태도, 생각, 이런 거를 학습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됐는데 여러 이유로 그러지 못한 뭔가 빠지거나 이 놓친 단계를 이제라도 좀 속성 과외를 받으면서 의식적으로 채워넣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상담 선생님은 내담자, 그러니까 저를 무조건적으로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제 자신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제가 수용할 수 있도록 딱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상담 선생님의 능력이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 책에서도 읽을 수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해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 감정에 따라서 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서 딱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포착하는 그 능력. 그랬을 때 이제 뭔가 얘기를 딱 하면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은 저희 부모님이 제대로 부모 역할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양육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한계가 있었던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성장 과정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그 결핍을 제가 스스로 발견하고 제가 스스로 이걸 채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든든한 조력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 선생님은 좀 인생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제 만나게 된 어떻게 보면 좀 임시 부모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 도와주신 아주 감사한 존재입니다. 상담 종결이 다가올수록 이 무채색이던 제 자신이 점차 뚜렷한 색깔을 띠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나답게 살려면 이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이제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지도 좀 알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워낙 많은 책이나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나답게 살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심리 상담의 종결은 이제 자기 탐색과 이 점검하는 과정을 일단락 짚고 나를 제대로 사랑하며 나답게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상담을 종결한 날인 2022년 6월 13일 월요일이 제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물론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탐색하는 일은 틈틈이 꾸준히 평생 해야 되는 일이죠. 앞으로 제가 이 채널에서 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갖고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영상은 마칩니다. 이런 밋밋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